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일 토요일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9월 3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새벽 1시 30분이라 가지고 제 목소리가 자꾸 잠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너무 바빴어요. 일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매일 잠자고 먹는 시간 빼고는 일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동안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구독자가 어느새 100명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이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채널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들었던 다른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을 시작했을 때도 처음 100명이라는 구독자 수가 됐을 때가 나중에 500명, 1000명이 되었을 때보다도 더 뿌듯하고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시험을 봐도 100점이 제일 좋은 점수잖아요. 이렇게 처음 채널을 만들고 누가 봐주기나 할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주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정말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주 너무 바쁘고 지쳤지만 오늘 팟캐스트도 기분 좋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 빠르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거냐면요. 대표적인 예시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닫힘 버튼을 누르거든요. 이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그 시간을 대부분은 기다리지 못할 거예요. 또 어떤 다른 예는 편의점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한국의 편의점에는 그 음식들을 다 데워 먹을 수 있게 전자레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자레인지들을 보면 거의 다 3초씩 꼭 남아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일까요? 그 전자레인지를 데울 때 30초든 1분이든 시간을 설정하잖아요. 근데 그 설정해 놓은 시간을 끝까지 다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실까요? 이렇게 뭐든지 빨리 하는 그런 문화는 한국인들한테는 숨을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문화인데 또 외국인들은 한국에 처음 오게 되면 이런 빨리 해줘 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좀 충격을 받기도 한다고 해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이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세요. 제가 이번 주제를 준비해 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며칠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좀 놀랐던 점이 있어서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친구들이랑 요즘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을 거의 다 봐서 그 영화들이 어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게임하는 걸 좋아해서 요즘은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두 친구는 요즘 시간이 나면 그냥 유튜브 쇼츠랑 인스타그램 릴스를 몇 시간이고 계속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틱톡이나 이런 쇼츠, 릴스 같은 숏폼 비디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뭐 그렇구나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근데 쇼츠랑 릴스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일반 유튜브 영상들을 이제는 너무 길어서 못 보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를 볼 때도 그거 하나만 보기에는 시간이 아깝대요. 그래서 이렇게 넷플릭스를 보다가 슉
올리면 그 영상 창을 작게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다른 거를 동시에 해야지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한 가지에 집중을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한국인들이 만든 유튜브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영상들만 봐도 한국의 이 빨리빨리 문화를 바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인들의 유튜브의 특징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그 영상 위에 자막이 꼭 있어요. 그래서 뭐 머리를 말리면서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도 자막만 읽으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영상을 이렇게 탭탭탭탭 하면서 빨리 넘기면서 그냥 자막만 읽으면서 봐도 그 영상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바로 파악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임라인.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이런 내용이다 하고 그 표시해 놓는 타임라인을 굉장히 세세하게 시간을 다 적어서 그게 나눠져 있고 심지어는 그 댓글을 보시면 막 시청자들이 뭔가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듯이 그 영상에 대한 요약을 적어 놓습니다. 1번 뭐 이런 얘기, 2번 이런 얘기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잠깐씩 쉬는 구간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쉬는 구간들. 근데 한국인들은 그 지점들을 모조리 다 편집을 해가지고 지워버려요. 그래서 한국 유튜브 영상에는 이렇게 말을 쉬는 구간, 오디오가 비는 구간이 없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우선은 긴 영상을 끝까지 못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영상의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알고 그냥 치우고 넘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속도라는 유행어도 한때 있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딱 빠르게 정보만 알려주고 한 1분 만에 끝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댓글창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속도다. 뭐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 그런 댓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영상 같은 거 보는 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 드라마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만든 그런 잘 만들어진 영상을 보는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의 빨리빨리 하는 유튜브에 적응을 아직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긴 영상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컨텐츠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는 절대 한국에서 유튜브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정말 모든 게 다 빨리빨리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 더 들려드릴게요. 먼저 배달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배달이 한국에서는 미친 듯이 빨라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배달 음식도 그렇고요. 그냥 상품을 온라인으로 사서 받는 것도 엄청 빠릅니다.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12시 전에 뭐 물건 같은 걸 시켜요. 예를 들면 우유나 계란, 내일 아침에 먹을 과일 그런 거를 시켜놓고 자고 일어나면 문 앞에 다 와 있어요. 장난 아니죠. 엄청 빨라요. 근데 여기서 좀 무서운 건 한국인들은 이거를
와, 진짜 빠르다라고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그냥 당연하다. 이거는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뿐만 아니라 핸드폰 같은 게 고장났을 때 아니면 뭐 다른 AS 같은 서비스들도 당연히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보내거나 아니면 중요한 서류 작업 같은 거를 할 때도 핸드폰에서 손가락 몇 번만 이렇게 움직이면 다 해결이 돼요. 또 뭐가 있죠? 식당에 갔는데 만약에 직원이 2분 안에 주문을 받으러 안 오잖아요. 그러면 다들 뭐지? 왜 안 오지? 저기요, 주문 받아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아니면 한국 식당 테이블에는 다 그 벨 띵동 누르는 그 벨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거를 계속 누릅니다.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식당 테이블마다 태블릿 PC가 있어요. 그 태블릿 PC가 있는 식당들이 많은데 아예 그냥 테이블에 앉자마자 핸드폰으로 주문하듯이 태블릿 PC로 주문을 하면 음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밤이라 발음도 잘 안 돼요. 식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살아가기에 너무 편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빠른 서비스들을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해지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폰 14 쓰다가 아이폰 7 쓸 수 없잖아요. 그 속도 차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빠른 서비스에 너무 익숙해져서 제 친구들은 외국에서 살면은 조금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나는 계속 한국에서 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결국에 이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배달을 해주시는 분들, 배달원들은 주문을 받고 15분, 30분 만에 오토바이를 타고 최대한 빨리 배달을 해야 되고요. 가게에 서빙을 하는 그 서버들은 항상 빠르게 움직이면서 주문을 다 받아내야 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들이 바쁘게 일을 해야만 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게 정상이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이런 게 한번 유행을 해도 3주면 다 잊혀져요. 그냥 다른 드라마로 유행이 지나가 버려요. 또 유행어 같은 것도 딱 유행하는 그 시기에 쓰지 않으면 몇 달만 지나도 이미 뒤처지는 그런 오래된 단어가 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점점 숨이 막히죠. 또 택시나 버스 같은 거를 타고 내릴 때 그럴 때는 여러분들 도착하기 전에 카드, 뭐 내 짐 이런 거를 다 챙겨놓고 도착하면 바로 찍고 내리지 않으면 눈치가 보여요. 운전을 할 때도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고 1초만 늦게 출발해도 뒤에서 빵빵거리는 그런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게 좀 말도 안 되는 스케줄로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하는 게 있어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나는 지금 숨 참고 일만 하고 있다. 진짜 숨 한번 내쉬지도 못하고 굉장히 급하게 일을 하고 있는 기분이라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든 걸 빨리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살아가기에 편하기도 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다 빨리 하다 보면은 지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분 만에 배달을 해야 되는 그 배달원 분들은 얼마나 지칠까요? 그리고 아까 말한 유튜버들도 영상 편집할 때 그 오디오가 비어있는 그 구간을 하나하나 다 삭제해야 되는 그 유튜버들도 얼마나 그게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세상에는 좀 느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천천히 걷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얼마나 숨막히게 느껴지겠습니까? 이런 사회가요. 그래도 뭐, 이 한국 사회가 이런 걸 어쩌겠어요. 또 이렇게 빨리 열심히 모두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다가도 좀 지칠 때가 오면은 지금은 좀 쉬어야겠다 하는 것도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천천히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서 지금처럼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속도로 영상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내가 좀 느리더라도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그에 따른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세상에 나를 맞추다가 언젠가 고장이 나버리는 것보다는 내 속도대로 열심히 살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한국인 여러분들, 우리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쉴 때는 쉬고 가끔은 이렇게 뒤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외국인 분들께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국의 정말 빠른 배달 서비스를 한국에 오셔가지고 꼭 한번 즐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좀 이런 점을 느꼈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저랑 같은 생각이시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팟캐스트 주제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100명이 넘는 구독자 여러분들 채널 구독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